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끝없이 길기만 할 것 같던 겨울이 드디어 지나고요. 봄 3월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터널, 길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일지라도 이렇게 길끝 그 골목만 돌아서면 환하고 밝은 세상이 나타날 그런 소망들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아노 교수로 시작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또 일을 지어내셔서 이제는 그것을 행케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귀한 한 분, 송지혜 교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송지혜 교수님은 한국피아노교수법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그죠? 네,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여전히 환하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참 인연이. 예. 제 독주회 때 와서 맞습니다. 그때 IT 펀드레이징 독주회였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때 제가 그때 아마 등대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그때 네네. 와서 해주셨죠.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오랜만에 LA를 방문하셨는데 네. 저희 교수님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LA 방문 목적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사실은 LA보다도 시애틀에서 이번에 피아노 교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음악교사협회, 미국 교사협회에서 저를 초청하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피아노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피아노 가르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제 피아노 책이 또 이제 어떤 미국 잡지에 실리면서 좀 더 알려져서 아하, 그렇게 네. 됐고, 또 동시에 제가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그 타코마 새생명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러면 성격에 대한 아하.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오게 네. 됐습니다. 제 성격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꽤 오래전에 네네.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이어서 남편 성격만 알아도 네네. 행복해진다. 네네. 그 두 책을 써내신 저자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세 번째 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어떤 거죠? 결혼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라는 게 세 번째 책이었어요. 네, 갑자기 우리 네. 교수님 간증이 생각납니다. 네. 그때 나누었던 예. 네. 자, 이번에 그러면 타코마 지역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LA를 잠시 들리신 건데 네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피아노 교수가 전 세계 강이라 네.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네. 어떤 일일까요? 네, 사실은 기대하시는 게 피아노 하면은 연주해야지 웬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네. 맨날 교회에서도 반주하고 학교에서도 반주하고 맨날 연주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피아노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강의에 소질이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첫 번째 유학을 82년도에 와서 하고 88년도에 돌아갔을 때 그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할 적에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의를 주시는 게 피아노 레슨만 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피아노 문헌이라는 강의를 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피아노 문헌이라는 강의가 전공 필수 대학생들 강의였는데 제 강의가 말하자면 최우수 강의로 뽑히고 네,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20년이 지난 제자들이 미국에 와서 다시 공부할 때 선생님 그 강의가 도움이 됐지 다른 거는 별로 쓸모 없었다는 생각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네네. 컴플리멘트로 해줄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내가 좀 재주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것만 나왔을 때인데 미국 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베스틴, 알프레드 이런 책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번역을 책을 하나 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그 통역 같은 거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직접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제가 통역을 해주면 금방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데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할까? 아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 언어라든지 이런 전달하는 거에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격 강의를 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저희 가정을 그 하와이에 있는 코나라는 네. YM 그 훈련에 보내셨어요. 그래요. 근데 뭐 저희는 훈련을 받으러 갔지 뭐 이런 뭘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정말 우연히도 그때 그 강연 중에 미국 목사님 부부께서 그 기질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기질의 이해라는 그런 과목으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주신 것을 저희가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책을 쓰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면서 그걸 초청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강의를 하게 되고 네. 점점 강의가 1년에 100번 정도도 더 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피아노 강의도 거기에 또 엮어서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연주는커녕 말하기도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거기서 지금 잠깐 성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 네네네. 우리 송지혜 교수님은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먼저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라는 네네. 책으로 네. 한동안 이렇게 좀 사람들을 흔들흔들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또 깨어질 만한 가정들에게도 네, 도전도 네. 주고 회복되었다라는 말씀도 네. 제가 그 당시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네. 왜 하필이면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가 됐을까? 네. 또 거기 부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부제가요. 부인 성격 알면 더 행복해진다거든요. 네네. 네. 남편들만 알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격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부부지간에. 네. 네네. 저는 이제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되시는 분은 엔지니어, 공대 출신이고 공대들이 그렇지만 항상 그 ISO 인증, 규격과 비규격 그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쓸 맞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완벽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저는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인과 살아낸다는 게 저희가 유학생활부터 그 신혼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LA에서.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왜 저희 책에도 나왔지만 내 아내는 불량품 이렇게 썼잖아요. 글쎄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는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너무 확실하셨군요. 네. 그런데 저는 말이 안 된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은 자유롭고 그다음에 저희는 예술 쪽에서는 똑같으면 그거는 기계가 만들어낸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야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해도 뭐 안 맥힌 그런 갈등 속에 저희 부부가 엄청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었던 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란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다 완벽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거를 알고 나서 이거는 남편 성격만 알아도 이게 나하고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일단은 한 단계 그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가라앉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인 성격 알면 부인은 다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인도 자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랬군요. 네. 뭐 와닿은 게 쓰신 분들에게만 아니라 읽으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와닿았을 텐데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부부께서 자기네들이 이거 우리 얘기인데 왜 너희가 마음대로 썼냐고 이렇게 항의를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서울에서는 그분이 절 모르시는 분인데 통해서 연결해 주시기를 자기의 그 30대 된 아들이 평생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얘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자기는 평생 그 아들이 자기의 짐이었는데 이걸 읽고 나서 이 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고맙다는 메시지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책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녀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자녀가 무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어떠셨어요? 요즘은 다둥이라고 나라에서 뭐 많이 지원해줘요. 많이 그렇죠. 우리 없었어요. 아우 저희 때는요. 저는 넷째 낳고 이민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근데 저는 뭐 그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생을 절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는
여러 번 문득문득 저희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 같은데 네. 애를 넷 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딸을 둘을 위로 이제 미국에서 연년생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빨리 잘 끝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아들을 굉장히 밝히시는 그런 제너레이션 어른들이 많았죠. 네. 그냥 노골적으로 저희는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막 마음대로 됩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딸만 둘 낳고 어떻게 여자 몸에서 남자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예. 근데 막 기도하고 뭐 막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막 그랬는데 어쨌든 8년 만에 주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책임을 다했다. 완전 이제 신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동서가 아기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다음 달에 제가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절 또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많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그래요. 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결국 그 아이들과 함께 남편 성격 책 이후에 많은 그 독자들께서 이제 남편은 됐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남편 더 몰라 이상 안 크니까. 이제 뭐 됐다 남편 네. 포기하고 네. 애들이나 잘 키울 테니까 네. 애들 성격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남편 성격 때도 저희가 이제 혼자서 책을 쓴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네. 제 말만 하면은 이쪽이 페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또 남편 얘기하면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남편 얘기하면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얘기한 내용들이 저희 책이 되었는데 아이 성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만 쓰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그리고 애들은 피권위자고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엄마가 그렇죠. 이랬대는데 네가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기를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왜 성격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서 성격에 도전받아 변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성격은 네. 이 성격인데 동생하고 여기서 부딪히게 되고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잖아 이러면서 비교해서 얘기해 주니까 얘네들이 비전문가 정도쯤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커가면서 자기들 입장에서 본 그런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성격에는 저희 둘만 쓴 게 아니라 큰딸, 작은딸 아이들도 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 챕터들을 좀 네. 써서 6명이서 같이 쓴 그런 아이 그래요. 성격 책이 나왔었거든요. 아이들은 그 책을 써놓고 어떤 네. 생각을 하던가요? 제가 허락을 받았죠. 예전에는 얘 콩쿠르에서 1등 했대 그러면 혼자서 야 1등 했대 그러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 같은 애는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엄마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데 내 창피하게 왜 그런 걸 자랑해. 그런 성격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이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저도 알게 되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써도 되겠니? 써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이제 다 물어보고 자기들 입장에서 무언 쓰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를 정하고 네네. 그러고선 아이들이 써줬어요. 그때 아이들이 유학가 있을 텐데 자기들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때 몇 살쯤 됐어요? 20살 뭐 21살 이렇게 되고 큰애들은요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도 있었고 중학교 다니던 아이도 있었는데 이제 걔네들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내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줬고 야 형아가 어땠어? 형아 너 그럴 때 너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나머지 아이들은 워낙 저희가 심지어 강의할 적에 한 명씩 데려갔었어요. 그래요. 예, 네. 미국의 그 얼바인에 있는 교회에서 강의할 적에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숙달된 조교를 시켰죠. 그래서 네. 심지어 걔가 이제 그 60대 된 그 할머니들이랑 같이 막 그 그룹 워크숍을 하면 그 할머님께서 우리 아들 보고 아니 얘가 나랑 같은 유형이라서 우리 반에 있기는 한데 우리 남편보다 말이 더 잘 통해요. 어머나. 그렇게 네네.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걸 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좀 있는 그랬군요. 거죠. 네네. 자, 이렇게 많은 책을 쓰셨고 또 그 이후에도 세 번째 정도 책이 또 나오지 않았나요? 그 책은 한국 가서 썼는데 원래는 행복한 부부를 위한 감성 코칭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솔루션 쪽으로 쓰려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그거는 너무 학구적이라고 요즘 30대 여자들의 키워드가 외로움이다. 또 50대 남자들의 키워드가 외로움이니까 결혼해도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 외로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혼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 이런 제목으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반전같이. 반전이 네. 뭔가 있을 것 같은. 네,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쓰긴 했지만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로움에 픽업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책은 손을 잡는다면 외로움은 보지만 그걸 잡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제목 다시 바꿔야 되겠다. 네. 요즘 바꾸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렇게 연주자에서 네. 강의자로 나섰다가 네네. 이제 작가의 네. 길을 가고 또 책 쓰시는 일들이 멈춤 없이 계속 또 이제는 피아노하고 연결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것도 그 시애틀에 있는 키스앱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미국 피아노 교사 협회라는 곳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네. 제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저의 피아노 책 소나티네 시크릿, Nine Gifts for Pianist 이런 책들이 이렇게 할 레오날드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출판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네. 디스트리뷰시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피아노 그러니까 음악 교사협회 저널이 있어요. 아메리칸 예. 뮤직 티처라고. 거기에 리뷰가 실린 거예요. 저는 실린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볼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또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책을 도대체 픽업했을까? 전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새롭다. 피아노 티칭이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피아노는 정말 트라우마 어린애들한테 또 그렇고 피아노 다 그만두고 어른 돼 갖고 괜히 그만뒀다 그러고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걸. 네. 그런데 저도 왜 피아노가 재밌어야지 되고 너무 음악이라는 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야 하지? 항상 그게 저의 이슈였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재밌게 뭐 이런 제가 피아노 가르치는 도구인데요. 이게 인형이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독수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이 날개도 등이 이렇게 벌려져야지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또 이 발톱도 이렇게 아주 할퀴듯이 건반에 확 잡아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한 마리면은 세 가지가 해결이 되고 더 많은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선생님이 잔소리 100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 독수리랑 같이 피아노 쳐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냥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선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걸 제가 임상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피아노 교육에다 집어넣고 싶다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도 보면은 저는 그 30년 전에 유학할 적에도 항상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30명 정도 피아노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피아노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성격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는 성격과 또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서 연결을 시켰던 게 아마 맥혔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피아노 책이 나오게 되고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제 이 피아노 책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그 방법조차도 그냥 어깨 펴 딱 때리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손가락 동그랗게 딱 때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어깨는 이렇게 펴고 손가락은 이렇게 구부리고 부리처럼 또 이렇게 꽉 쥐고 부리 이제 이게 발톱처럼 하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이게 그냥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 흉내를 내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책도 그럼 그런 식으로 개발된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게 우리는 어릴 때 영어 배우는 거랑 굉장히 잘못 배운 게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도 ABCD부터 배우면은 미국 사람 만나도 말이 버벅거리잖아요. 그렇죠. 아무 보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서 원더풀, 뭐 테러블 이런 것밖에 못했어요. 옵스만 제일 처음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유노하고 처음부터까지 유노하다 끝나고 정말. 근데 그게 원래 듣고 여기서 계속 무르익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먼저 ABCD를 배우고 배운 게 아니라 엄마가 내가 엄마야. 엄마 배고프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가 엄마 이러면서 따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이제 맘마 그러면 맘마죠? 이러고서 배우는 것처럼 음악과 이 언어는요 같은 그 뇌에서 나온대요. 축두엽이라는 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음악을 배우는 것도 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배울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저건 피아노, 이거는 테이블 이게 아니라 이게 테이블이야. 이거 피아노야 소리 나지? 이렇게 실제로 촉각, 시각, 청각
미각 이런 모든 오감을 써서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듯이 네, 이 피아노라는 것도 자기가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독수리를 생각도 하면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너는 손가락이 자꾸 뒤집어져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 부리 하나만 봐도 금방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딱 독수리 부리가 벌써 입력이 되셨잖아요. 네.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인형만 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도 만들고 또 표딱지도 만들고 그래요. 심볼도 만들면 아이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네. 피아노 배우러 가는 게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송지 피아노 연구소 인증 학원 또는 뭐 인증 교사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새로 배워갖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이제 키우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그래요. 지금 네, 그게 한국 피아노 교습 연구소에서 하는 일인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처음에 도레미파솔은 아는데 이게 뭐야? 그 기술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배워볼 생각은 안 했던 거니까요. 그렇죠. 칠 줄은 알지만 너 왜 이렇게 쳐? 라고만 할 줄 알지 걔가 그거가 자기 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피아노 교수법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소통하는가. 네네. 근데 그 소통은 사실 제가 심리학에서 자녀들한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만 그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소리는 잔소리일 네, 뿐이죠. 잔소리일 뿐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해야지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 그 맥락으로 음악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YM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이 YM에 일주일 공부한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군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부모님, 아주 그 인투이티브한 직관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엄청나게 현실적인 부모님, 전통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저희가 대화를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보 저기 쓰레기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네. 쓰레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부인 상태를 보면서 그럼 내가 버려줄게 라고 나와야지 되는데 쓰레기가 있다. 나도 안다. 쓰레기가 있다. 맞아.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거기 소금 있어요? 그러면 네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죠. Would you pass the salt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여기 있단 말이지. 있다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어. 거기까지만 대답한다. 네네. 그런 소통의 그 블럭처럼 음악도 선생님이 막 왜 손가락을 그렇게 하니? 왜 자꾸 흔들어? 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이렇게 펼쳐 있어. 독수리가 이렇게 너 이렇게 나르면 그건 닭이야. 걔는 못 날라. 독수리가 나르려면 등부터 펼쳐야 돼. 그러면 그러면 자 날개부터 너도 날개가 있어. 자 한번 펼쳐볼까? 이러면서 독수리하고 같이 펼쳐볼까?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흡수가 돼버리니까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소통이 빨라졌다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다 각자 어떻게 어플라이가 됩니까? 네. 이 생각이 안 돼요. 물고기가 나왔고. 도대체 물고기가 왜 피아노하고 관계가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알고 나면 제일 좋아하는 저의 그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물고기하고 이 독수리예요. 이 물고기는 사실은 엄지 손가락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이 엄지가 얼마나 피아니스트들한테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잠깐 보시면요, 이 사람 손이 5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데 똑같이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길이도 다르지만 특히 이렇게 움직이면 하고 움직이면요 얘만 움직여요. 2, 3, 4, 5만. 1번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마디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적에는 이 손가락의 이 세 번째 이 마디에서부터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왜냐하면은 다른 손가락들은 마디가 3개인데 얘는 마디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엄지는 어디서 움직이냐면 제가 이빨이 없으면 뭘로 먹니? 잇몸으로 먹자니.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리학이나 해부학 이런 데서 몰랐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는 그냥 이러고 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아, 엄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하. 또 거기다가 이제 근육이 필요해요. 손가락에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서부터 이게 근육이 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근데 엄지도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피아노를 칠 적이 엄지 옆에 있는 맞섬근이라는 근육이 새끼손가락하고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아하. 제가 교회 반주할 적에도 그냥 치는 반주랑 어떤 집사님이 치시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왜 이분이 치시면 은혜롭지가 않고 저분이 치시면 이렇게 좀 은혜로울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음악적인 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음들과 밑에 있는 음들을 이 새끼손가락이나 엄지로 잘 치면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파이가 있으면 위에 거 밑에 거는 아주 바삭바삭거리고 크로스가 있고, 네. 속안에는 필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작은 소리와 단단한 소리들이 겹쳐지면 아주 라인이 예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엄지에 힘이 길러야 되는데 아. 엄지 힘을 기르라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우리 어릴 때 실과 시간에 생선 고를 때 어떻게 고르니 하고 물어봤을 때 보면은 생선이 눌러봤을 때 살아있는 생선은 단단해야 되고 그렇죠. 눈깔이 아주 탱탱해야 되고 꼬리는 바닥바닥바닥 해야지 된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치면 여기는 단단해야 되지만 여기는 단단해야 되고 얘는 움직이고 그다음에 움직일 적에는 얘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수영하듯.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이거를 물고기라는 특성을 연결시키면 얘네들이 파닥파닥 움직이는 손가락과 단단한 뱃살과 그다음에 몸 전체가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물고기하고 같이 이해를 해서 엄지를 잘 쓸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피아노를 칠 적에 소리를 내는 게 피아노에서는 참 중요한데 그냥 빰빰 치는 게 아니라 뻔뻔 이렇게 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술적인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피아노는 누르면 소리가 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소리를 내니까 자기 소리에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음악을 진짜 좋아하게 되고 네. 계속하게 되는 이런 어릴 그래요. 때부터 예술적 연주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모든 지혜가 도대체 그러고 보니까 송지혜 교수님이시군요. 네. 네, 이 모든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건 뭐. 이 모든 달란트는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까 저하고 잠깐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들, 이 피아노 교수법을 통해서 복된 소식도 살금살금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요. 그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이제 한국에 가서 많이 했고요. 네. 또 지금도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난데 제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아시지만 우리가 피아노 미국에서도 얼마나 전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어떤 보상이 없다는 생각이 제 자신한테 참 속상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구가 되어지고 싶고 좀 내가 한 이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사용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연주하는 것밖에 없는데 연주는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거니와 사실 연주의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더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피아노를 시키셨고 저를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를 하게 하셨으면 뭔가 주셨을 텐데 네. 나한테 주신 재능이 뭘까?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책 쓰는 것도 생각지도 않은데 책을 자꾸 쓰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이제 이 성격에 대한 공부랑 또 말을 사람들한테 많이 하게 되죠. 또 학생들은 자꾸 많이 오죠. 그러면서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면 재밌다고 하죠. 전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네네. 갖고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피아노를 재밌게 가르치는 방법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전해주면 아이들도 계속하게 되고 왜냐하면 99%의 어른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 그만둔 걸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후회할 걸 왜 해? 네. 후회하지 않게 해줘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밌고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자전거 같은 거는 한 번만 배우면 평생 탈 수 있는데 피아노는 3년을 배우고도 평생 피아노 쳤단 말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지. 피아노 한 번 쳤으면 평생 칠 수 있는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피아니스트였을 적엔 몰랐던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 네. 피아노 공부라는 거는 연주 공부만 하지 티칭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걸 관심을 가졌지만 그런 게 저희 어릴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 눈높이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피아노는 이제 내가 아니까 그 아이들을 눈높이를 하려면 내가 유아교육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그 유치원 원장 자격증 하는 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제가 거기 가서 학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끝날 때 교생 실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베벌리 힐즈에 있는 유치원에 교생으로 나갔어요. 아하. 그러고서 이제 이 피아노 공부 끝나고 나서죠.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하고 교생 실습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야기 듣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그다음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컬러링이더라고요. 아하. 색칠. 그러니까 다른 때 막 떠들더라도 막 산만해졌다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애들이 다 집중해요. 또 두 번째로 아이들이 컬러링 할 적에는 애들이 딴 말을 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면 피아노 칠 적에는 애들이 산만하거든요. 아하. 사실은 저도 피아니스트지만 좀 미안하고 좀 창피하지만 연습할 때요 계속 산만해갖고 딴 생각하고. 오늘 약속이 뭐더라,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러고 있는 때가 정말 많은데 네.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 무념무상의 상태. 요즘에는 어른도 이 컬러링이 굉장히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힐링 프로세스다. 그래서 그러죠. 제가 예. 이 컬러링하고 이런 것을 피아노 교육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와 제가 좀 음악 교육, 저는 피아노 교육을 했는데 음악 교육이라는 쪽이 이렇게 넓은지 저는 피아노 연주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USC에서 피아노 교육도 그 쉴라 우드워드라는 교수님이 제가 너무 많은 걸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또 거기 가서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그랬군요. 하면서 네. 이걸 이제 확장시켜서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스토리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이제 제가 거의 30년째 아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조금 전에 인터뷰 그 시작 전에 내 인생의 제일 그 어떤 전환점은 대학교 떨어졌을 때인데 라는 말 잠깐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얘기 잠깐만 나눠주세요. 아마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요 네. 했지만 물론 이제 피아노만 열심히 친 애들보다는 피아노를 못 쳤겠죠. 전 공부를 항상 좋아했으니까. 네네, 네. 물론 그랬지만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는 됐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전날 장염이 걸리더라고요. 아하.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대학을 떨어지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가나다군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엔 떨어지면 이제 후기를 가야 되든지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고 저희 때만 해도 재수는 거의 웬만해서는 재수를 안 하던 때였습니다. 다 후기 대학을 네, 가든가. 네, 후기 대학을 예. 갔죠. 그랬는데 이제 재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후기 대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소망교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박사님이시던 네. 그때 그 압구정동이 완전 진흙밭이었을 때 제가 이제 반주를 하러 갔는데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주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울컥거리면서 이건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이걸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의논을 하고 다시 이제 저희는 이제 지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재도전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편입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정권 때 그 아드님께서 저처럼 2차를 들어가셔갖고 저희가 그때 잠깐 오프닝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희 연세대학이 편입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잠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학년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갖고 그 오프닝이 됐는데 17명이 왔더라고요. 한 명 뽑아야 자리가. 네.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예. 근데 저는 늘 속상한 게 왜 주님께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왜 저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런 게 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중에 결과를 알게 됐냐면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서울대학은 사실은 너무 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계셔서
금방 유학을 하고 돌아가도 자리가 없어요. 아하, 근데 네. 연세대학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없었다 보니까 네. 제가 돌아가도 금방 저를 받아줄 만큼 졸업생인데 유학한. 아하. 그래서 제가 금방 가서 그 좋은 대학에 강사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굉장히 불행했다고 생각하고 속상했는데 주님은 난 여기다 놓지 않고 그쪽으로 가게 하셔서 결국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그 다음으로부터 한 20년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간증거리가 돼서 아하, 네. 주님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이 결국에 가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멘, 것이라는 아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시점으로 해서 제가 UCLA에서 공부할 적에도 그렇고 제가 피아니스트로 가려고 그랬는데 교수법으로 간 것도 그렇고 아하, 네. 애를 딸만 둘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둘 생긴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거에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른데 그게 더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그랬군요.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도 발전되어지고 또 변화하고 지경이 넓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네. 뭐 소망을 가지고 있어봤자 주님께서 또 네. 주님의 뜻대로 하실 거기 아멘, 때문에 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것까지 하다가 제가 그 스태핑 스톤이 된다면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그 전제고 일단은 여태까지 해온 일들은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책이 외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수출이 된 거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예. 주님이 저를 그런 일을 시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네. 이제 여기 왔다가 제가 이제 3월에 또 이제 홍콩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그래요. 되고 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사실은 이 안에 칼라링이 있고 이 안에 사실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음악이 너한테 기쁨을 주진 않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지겠죠. 아하. 네, 회복이 되고 그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는 피아노로 가르치는데 그 안에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저는 교육을 시켜서 아하. 그 선생님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또 자신들의 그 굳어져 있던 연주에 자유로움이 있게 되고 또 피아노 가르치는 게 본인들도 굉장히 잔소리하는 게 뭐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발전 없는 잔소리보다 네. 조금 공부함으로써 더 재밌게 아이들하고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없고 네네. 선생님이 없으니까 도대체 거기 뭘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아하, 이게 뭐냐 하고 찾아오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면서 그 결과들이 이제 저희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서 제가 공유하게 해요. 아하. 자기가 이제 녹음한 것들, 자기가 비디오를 찍어요. 레슨한 것들을. 그래서 다 보게 해요. 서로.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가르칠 수 있구나. 아하.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데 놀랍게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이들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며칠 전에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어떤 대구에 있는 어떤 아이가 집에를 안 가고 계속 저희 포스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이게 써 있는지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 이거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이거 누가 만드셨죠? 이렇게 이제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아이가. 네, 대구 아이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서 너는 뭘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어려운 물고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먹히는구나.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걸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또 음악이라는 게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언어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언어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영어로도 그냥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아하, 아는 거예요. 네. 이거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이걸 통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게 선교에도 아하. 또 이런 다 좋은 도구가 음악 되지 교육에도. 않을까. 네네. 네네.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음악 가르쳤고 우리나라 피아노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몽고에 있는 우리 또 그 선교사님들도 오셨었어요. 아하. 교육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너무 좋다고 채택하시겠다고 지난 네네. 2월에 오셔서 저한테 보고 그랬군요. 가셨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히 캘리포니아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선교에 열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달해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정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피아노 가르쳐 준다는데 싫어할 그 민족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삶을 다 돌아다 보실 때 본인께서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니면 지나간 그 패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생각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사실은 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공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사실 제가 동화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랬군요. 피아노 동화책. 네. 근데 그 동화책은 정말 본격적으로 속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복음이. 근데 그거를 만들자 제가 있던 학교에서 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시샘이겠죠. 네네.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러면서 그 학교가 굉장한 혼란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네. 총장님이 바뀌고 막 그 안에서 고소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제가 나온 후에 생겼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저에 있을 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지금 생각이 들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미국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 할레오날드에서 제 책이 나오게끔 되어졌을까? 내가 그거를 그 안전한 일종의 철밥통 같은 안전한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의 개척자 같이 나오는 이 일들을 내가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또 심지어 그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도 제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논문을 그냥 이렇게 분석하고 재미없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걸 쓰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세계적으로 만들고 인정을 이렇게 이거를 서포팅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왔지. 저는 제 논문이 다른 사람 거 분석하는 논문이 아니고 송지혜의 Philosophical Foundation of 송지혜 피아노 메소드거든요. 그래요. 네, 제 거를 증명하는 거를 본인의 썼어요. 교수법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해내는. 네, 증명해내는 거에서 18세기 이렇게 가르쳤고 또 스케일의 색깔이 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서포팅해서 넣었어요. 그거 쓰려고 그랬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저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다른 학교를 또 갔어야 했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저는 사실은 피아노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피아노 박사 한 학기를 남겨놓고 교수법 박사를 하게끔 만들어진 그러면서 또 유아교육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인생에서 정말 제 갱년기와 겹치면서 정말 병을 얻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길로 저렇게 모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군요. 네. 네. 자, 이제 LA에서도 이제 또 LA 거주하고 계시는 자녀들도 반갑게 만나셨을 거고 자녀들은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희 아이들도 다 음악을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은 아니 공과 대학생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공과 대학생은 이상하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남편님께서 좀 섭섭하시겠어요. 저희 남편도 공과이긴 했는데요. 지금은 책 많이 쓰고요. 코칭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안에도 인문학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 시댁이 다 음악을 하세요. 본인도 음악을 할 뻔했는데 남자의 그 시대에 남자가 음악하는 거 굉장히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셨죠. 네, 그래서 안 하셨는데 사실은 음악에 조예가 깊고 저희는 사위도 피아니스트고 딸도 피아노 여기 다 USC에서 지금 박사하고 있고 또 둘째 딸은 바이올린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셋째만 이제 군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걔도 또 걔는 유일하게 경영학을 했지만 저한테도 너는 뭘 하고 싶으니 그러면 엄마 나는 정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대에 음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자기는 못했다고. 그러면서 음악 취미 활동으로 음악 어디서 DJ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넷째는 뮤지컬 티어터를 플러톤에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음악이라는 그 안에서 제 영향이 너무 컸나요?
그 성격, 아이들의 성격을 분석하시면서 많은 것을 인풋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자기의 것을 하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특히 남자아이들은 저희가 이 성격을 알고 나서 키웠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푸시하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고3 때까지 저희 아이들 여기서 학교 다녔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는데 대학을 어디를 보내야 될 때 정말 제가 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가를 찾으려고 끝까지 잘 힘들더라고요. 아하. 그러더니 이제 남자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도 그렇지만, 않죠. 예. 이게 많이 또 감추고 말도 네, 별로 안 하고 모르겠다 그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정말 몰랐는데 이 마지막 아이 같은 경우 막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 뮤지컬 대여를 하는데 너무 잘 찾은 거예요. 아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 성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찰했던 게 이게 음악과 걔네 삶과 또 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래요.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일들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맞습니다. 끄집어내시고 네네.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음.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네, 되는데요. 은혜죠, 뭐. 저 이제 또 이제 그 타코마까지 갔다 오시고 나면 이제 곧 또 한국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한국에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네. 우리 장로님 모시고 한번 같이 네, 그때는 남편 성격, 아내 성격 좀 네. 얘기하면서 또 네, 재미난 아이들 시간이 좀 되면 성격. 좋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럼 좋죠. 예,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요. 이것이 축복인가? 이것은 왜 고난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저희 송재 교수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삶이 혹시라도 좀 고되고 안타깝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내시고 견뎌 보시자고요. 겨울 끝에 봄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비록 좀 늦은 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호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56.9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CHTV 56.9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미디어 사역이 힘을 잃지 않도록 3천 미디어 선교 회원에도 꼭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윤우경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